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 재급등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혜택도 축소되고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잠입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오는 금요일부터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일대 홍수 가능성도 주의했습니다. 눈 속에 갇힌 80대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던 빵과 눈을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가정보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의 최후 보장책으로 여기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도 북한의 주기적 도발 배경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국가정보국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군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미국 내 각급 기업은 물론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에도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의 연례 보고서는 CIA를 비롯한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의 평가를 아우른 것으로 북한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 재급등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안정 없인 경제 성장 기반이 탄탄해질 수 없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tay the course. Be data dependent as he has been so far and keep driving inflation down. We think it might take a little longer. So higher for longer when it comes down to interest rates, maybe what we experienced this year.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이른바 긴축 재가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틀째 의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이달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가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2주 후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며 다시 빅스텝을 밟을 거란 게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중론입니다. We have not made any decision about the March meeting. We're also getting a jobs report on Friday and a CPI and PPI inflation report next week. So those will be important and we'll scrutinize them.
미국 최종금리 수준도 5.5% 이상으로 올라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의 고금리가 유지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4.5%에서 동결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월까지도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인상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한 이유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유와 같습니다. 과도한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혜택도 줄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자동차 아래를 살펴보니 촉매 변환기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입니다. 촉매제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톱에 의해 잘려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지난 일요일 피코와 웨스트모어랜드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 절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밑에서 소리가 아주 노이즈가 심하게 나더라고. 이게 촉매제를 잘라갔구나. 그때 보니까는 벌써 촉매제를 잘라갔더라고요. 황당하죠. 뭐. 한인 정비소를 찾는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인들로 이 업소의 경우 일주일에 한 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잦은 절도에 정비소에는 교체할 촉매 변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5대 정도가 딜러에다 오더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차도 많고 또 어떤 차는 애프터마켓을 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뭐 6,000불, 7,000불 그다음에 또 프리우스도 많이 잘나가거든요.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디덕터블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 결국 보험료 인상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클레임이 오픈돼가지고 스페셜 디스카운트라는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클레임에 한 번도 인볼브되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따로 주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제외가 돼요.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보험료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받는 디스카운트를 놓친 거지만. 최근 LA 지역의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3년 전보다 무려 1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안전하게 주차할 곳이 부족해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살피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에서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벨리 블루버드 인근에서 17세 고등학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를 오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엘라베마주에 거주하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시간 뒤 첫 번째 사건 발생 지점과 불과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30대 남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말없이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 잠입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은 지난 6일 오전 버뱅크 고등학교에 침입해 10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는 화장실에 있던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저지른 뒤 교내에서 마주친 다른 여학생 2명도 성추행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글렌데일에 사는 22살 패트릭 나자리언으로 학생용 주차장에 있는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캠퍼스에 잠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나자리언은 교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버뱅크 통합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기물을 파손한 10대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오늘 10대 청소년들의 행패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퀸즈에 위치한 중국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10대 청소년 30여 명이 레스토랑 내부로 몰려들어온 뒤 테이블과 의자, 접시와 식기류를 뒤엎고 던지며 행패를 부립니다.
이들 10대 일당은 모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순식간에 레스토랑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중국 식당인 피시빌리지에 있던 매니저와 종업원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며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30명 가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식당 주인은 약 2만 불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 외부 유리도 모두 금이 갔습니다. 레스토랑 소유주는 이들이 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식당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났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CCTV를 토대로 이들의 뒤를 추적 중입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 관할 경찰서는 인근에 경찰 인력 50여 명을 더 확대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경찰견의 투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Sheriff's office with a canine. Announce yourself. You're going to get bit. 용의자가 사라졌거나 숨어들었을 때 투입되는 K9 경찰견.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모두 699번 경찰견이 투입된 상황에서 693명의 용의자가 투항했습니다. 99%가 넘는 압도적인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견 투입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체포 시 용의자들이 입게 되는 부상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비인권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경찰견의 투입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Injuries caused by police canines accounted for 12% of cases and resulted in severe injury or death. Nearly 2/3 of all people seriously injured or killed by police canines here in California were black and Latino. 코리 잭슨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현재 경찰견의 투입 목적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용의자 추적이나 체포는 물론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통제의 목적으로도 경찰견을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주요 업무에서 마약이나 세관 밀수품 검사 등 탐지 역할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당장 경찰은 이번 법안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검거율이 크게 내려갈 것이 분명하고 경찰견 없이 수색하다 숨어있는 용의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일선 경관들을 위험에 내모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흑인과 인권단체, 각 지역 경찰국과 경찰위원회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오는 21일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 일대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저기압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는 금요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진 뒤 비가 내리는데 이번 폭우는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악지대에는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되며 차량 통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발 5,000피트 이상의 고산지대를 지날 경우 체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도로가 얼어붙어 추돌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지난주부터 고립된 샌버나디노 산악지대 복구 작업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 방위군이 투입돼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주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되며 최소 일주일 이상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 속에 갇힌 80대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던 빵과 눈을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81살의 제리 주레스로 지난달 24일 아침 네바다주 가드너빌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평소 이용하던 395번 프리웨이가 폐쇄되며 168번 프리웨이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했는데 이 도로 역시 폭설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다른 길로 빠졌던 운전자는 눈 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습니다. 차에 갇힌 운전자는 차 안에 있던 크로아상을 먹으며 구조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식수는 눈을 녹여 사용했습니다.
가족들은 4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주렛을 실종 신고했고 경찰은 헬기를 동원한 끝에 고립 일주일 만에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간단한 검진을 받고 당일 퇴원했습니다. 출산율이 팬데믹 이후 반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8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1.6명까지 추락했는데 다음해 1.7명으로 깜짝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8명대로 더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꼴찌 수준인 한국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혁신그룹은 출산율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정보가정조사가 여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부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들보다 아이를 가질 확률이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미혼 여성이 1년 이내 결혼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2%로 하지 않은 이들 15.7%보다 높았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은 통근이나 사무실 업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출산과 육아에 쏟을 시간과 여유가 더 늘어나면서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 중에서도 부유하고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이미 자녀가 있을수록 아이를 더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교외의 넓은 주택에 사무실을 꾸미고 재택근무하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사무실 점유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40에서 6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유럽은 70에서 90%, 아시아는 80에서 1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확산이 주택가격 상승과 대도시 상업지구 상권의 몰락,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하락,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낳고 있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에도 낙태 시술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 5명이 텍사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선의의 판단으로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오스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텍사스주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도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이 섣불리 낙태 시술에 나섰다가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99년형에 처해질 것을 우려해 시술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낙태 거부에 맞서 주정부를 고소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조만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과 정식 수교를 맺은 국가는 현재 14곳입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이 가운데 과테말라 등 중미 우방국을 이달 말 순방합니다. 이때 경유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차이 총통을 만날 것이라고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을 고려해 타이완 방문을 취소할 것이란 관측도 일축했습니다. 미 입법부를 대표하는 미국 의전서열 3위 하원 의장과 타이완 총통이 만날 경우 파장은 예사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군사적 봉쇄 수준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메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도 중국은 즉각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坚决反对美方违反一个中国原则，同台独分裂分子进行任何形式的接触。 친강 외교부장도 타이완이 중국 일부라는 중국 헌법 대목까지 읽어가며 미국의 내정 간섭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은 주권 국가로서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面对威权主义的扩张，台湾必须提升自我防卫能力，才能确保国家安全，并且守护民主自由的价值。
타이완 문제가 다시 미중 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찰 풍선 논란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뉴욕시가 가정폭력 범주에 경제적 학대를 포함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신분도용, 수입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뉴욕시 인권법상 가정폭력 정의에 기존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함께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가족 간의 신분도용 또는 수입, 연금 등 재산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가정폭력 처벌을 받게 됩니다. The number one reason why people stay in toxic and often violent relationships is because their tormentor is controlling their money. If someone's controlling your money,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out of that relationship. So giving survivors, empowering survivors with the tools that they need to identify economic abuse as domestic violence. 이번 조례를 주도한 저스틴 브레넌 시의원은 경제적 학대는 분명한 가정폭력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학대는 뉴욕시 인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피해의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can happen anywhere in our city. And we could no longer act like it doesn't exist, and economics do not play a role in some form of abuse. We look at physical and mental abuse often, but we ignore the financial abuse. Today, we will protect New Yorkers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omestic abuse. 이번 조례는 120일 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뉴욕시와 유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주법상에서 가정폭력의 정의를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학대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